예, 안녕하세요. 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그 고려의 세 번째 집권기인 무신집권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집권기 문제도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신집권기는 일단 재밌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지죠. 무신집권기는 말 그대로 무신들이 장악했던 시기야. 예, 우리 현대사로 따지면 군부독재 시절이죠. 하극상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등병이 막 사단장 엎어버리고 막 노비 출신이 막 임금 허리를 꺾어서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는 집권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힘쓰면 왕이야. 예. 제가 고려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했죠. 문벌귀족기에는 근친 결혼해서 동물의 왕국이었는데 이 무신집권기는 약육강식, 이제 힘센 놈이 왕이 되는 그런 진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 나라가 불안하면 뭐가 일어나죠? 난이 많이 일어나죠. 노비들, 농민들, 또 그 쫓겨난 문신들이 막 난을 일으키고 그럽니다. 또 설상가상 몽골이 막 막판에 막 쳐들어오네. 그래서 고려 역사 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무신집권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아무튼 됐고 재밌든 말든 무신집권기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옵니다. 무신집권기에 어떤 인물들이 차례대로 집권을 했으며 또 각각의 집권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누가 집권했을 때 어떤 난이 일어났는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몽골 원나라가 침입했는데 그 과정과 키워드가 시험에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무신집권기는 끝입니다. 자, 일단 무신집권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매국노 노베이스님들께서 외워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무신집권기의 집권자들 순서를 외워야 돼요. 화면과 같이 순서대로 이제 외워줘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 발음이 안 돼가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어렵지 않죠? 6명밖에 안 돼요. 이제 고려 무신집권기에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최후 뒤에 더 있어요. 있는데 한능검이 안 나오니까 6명만 외우면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나서 각 이름별로 그 시기에 어떤 난이 일어났는지 어떤 통치기구가 존재했는지 알면 끝입니다. 6명을 이제 외운 사람만 무신집권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선 문벌귀족기에서 봤듯이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묘청의 난도 일어나고 또 이제 문벌귀족기가 막 흔들흔들거리고 이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이제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고 문벌귀족기 마지막 실세로 그 자리 잡고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고려는 태조 왕건 때부터 문신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 호족지배기, 문벌귀족기 모두 문신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란이 쳐들어오고 여진이 쳐들어오고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전장에서 개고생하는 건 무신들인데 떵떵거리면 잘 사는 건 문신들이야. 심지어 고려 과거제도는 무과도 없어. 문신들이 계속해서 그냥 쭈구리로 지내고 막 문신들에게 차별받으면서 막 살아온 거예요. 이때 최고 실세가 김부식이라고 했죠. 어느 날 이제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아들이 국무총리 아들이 사단장, 사령관급 막 군인의 수염을 라이터로 막 꼬슬려 버린 거야. 그런 일이 벌어져도 무신들이 꾹 참고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신들 속이 말이 아니야. 막 시커멓게 썩었어 아주 막. 응? 그런 중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 고려 왕이 의종이라는 각 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하여튼 의종이었어요. 의종. 이 당시 고려 왕이 의종이라는 왕인데 이 의종은 수박희라고 하는 격투기를 좋아했어요. 특히 이제 오병 수박희라고 해서 5명 이렇게 쌈 묻혀놓고 그거 이제 웃으면서 보고 그랬던 겁니다. 그 수박희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굴까? 무신들이죠. 무신들이 싸웠어요. 그 무신들을 갖다가 수박해서 쌈 붙여놓고 막 깔깔대고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오병 수박기를 이제 하는데 아마 춘천 보현은 춘천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병 수박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무신 중에서 사단장급인 대장군 이소응이라는 그 늙은 장군이 수박기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늙은 장군이 젊은 병사들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겠냐고. 못 이기지. 당연히 중간에 힘이 붙여갖고 그냥 빠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단 문신이었던 사람이 냅다 그냥 이소응한테 다가가고 그냥 싸다구를 날렸고 이소응이 또 쓰러지고 그거 보고 막 다른 문신들이 막 끌끌대면서 막 웃어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이걸 요즘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전방부대에 방문을 했어. 대통령이 사단장하고 일병, 상병, 병장들, 병사를 5명하고 쌈을 붙여놓습니다. 사단장이 힘들어서 빠지니까 갑자기 군수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사단장 싸다구를 날리니까 같이 일하던 군무원들이 크크크 대면서 웃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자 당시 그 무신이 실세였던 이의방과 정중부가 난을 일으키고 의종을 거제도로 귀양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 그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처음에는 이의방이 정권을 잡습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의방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집권기 그 최고의 권력기구로 중방이 떠올라요. 중방은 원래 군대 그 지휘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기구였어. 근데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럼 당연히 무신집권기에는 이 중방이라는 기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 거죠. 자, 이의방이 한능검에 나오는 거는 화면과 같아요. 이의방 시절에 김보당의 난과 조위총의 난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볼 게 없습니다. 이 김보당과 조위총 둘 다 누굴까? 문신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깔보던 그 무신들이 권력 잡고 중앙에 있으니까 속이 뒤집히지. 뒤집혀 안 뒤집혀? 뒤집히죠. 네. 그래서 동북면 병마사로 있던 김보당이 난을 일으키고 서경유수로 있던 조이총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물론 진압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김보당에 난 사료를 파악할 때는 동북면 병마사, 그게 김보당이에요. 동북면 병마사를 찾아내면 되고, 조이총은 서경유수, 서경, 평양이죠. 서경유수 또는 빨리 서경으로 달려가, 뭐 이런 글자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신정권 첫 번째 이의방 때에는 정권을 잃은 문신들이 난을 일으켰고, 그게 바로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이다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난의 공통점이 뭐야? 무신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알면 이의방 끝. 선택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신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난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알면 이 의의방은 끝. 자, 다음은 정중부예요. 자, 정중부 때도 당연히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입니다. 이의방이랑 정중부랑 원래 같이 무신정변을 일으켰었죠. 근데 이 의의방 때 그 난도 막 일어나고 있는 승려들도 들고 일어났는데 막 승려들을 막 학살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의방이. 그래서 이걸 지켜보던 정중부가 이거 이의방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하겠네 하고 이제 이 의방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땐 그랬어요. 그냥 힘 있으면 죽이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던 시절이에요. 자, 정중부 시절은 망이 망소이의 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은 그냥 망이 망소이라고 외우지 말고 명학소의 망이 망소이의 난이라고 외워두면 사료나 문제에 대비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특별행정구역인 향소 부국 아실 거예요. 향소 부국은 완전히 천민들 또는 전쟁 포로들, 아주 그냥 천것들이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명학소의 소가 그 향소 부국의 소예요. 그래서 명학소가 당시 충남 공주에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사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어. 자, 그럼 이거 누가 일으킨 난일까? 천민들이 일으킨 난이지. 명학소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고, 망이 망소이라는 이름, 그것도 개똥이 소똥이 같은 그런 천민들 이름이잖아. 망이 망소이. 성이 망씨 없잖아. 성격은 뭐냐?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세해서 농민 운동의 성격도 띄었다. 그래서 한등록 선택 지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망이 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하였다. 또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순서 맞추기로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중부 시절에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었다. 자, 정중부 끝. 자, 다음은 이제 경대성으로 갑시다. 경대성은 어떻게 집권했을까? 이제 막 눈에 보이지? 어떻게 집권했을지. 정중부와 그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경대승이 집권을 합니다. 진짜 동물의 왕국이 돼버린 거야. 당연히 경대승 때 최고 권력기구도 중방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이런 중방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겁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경대승 때도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예요. 군사회의체,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막혔고. 여하튼 중방이 최고 권력기구이자 군사회의체입니다. 아무튼 경대승이 권력을 잡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중부도 이의방을 죽이고 권력 잡고 나도 권력 잡고 또 자기도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았어. 그럼 또 누군가가 날 죽이고 권력을 잡겠네? 무서운 거야, 경대승은. 그래서 경대승은 도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도방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쌈 잘하는 무사들을 모아가지고 호위 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도방입니다.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경대승은 도방을 만들었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대승 때도 난이 일어났어요. 전주 관노비 죽동의 난이 일어났는데 전주 관노비 난은 한능검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일단 경대승 때는 호위무사 집단이 도방을 만들었다. 기억을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경대승은 자기를 누가 죽일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살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아무튼 경대승이 죽으니까 도방도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겠죠. 이렇게 경대승을 끝내면 됩니다. 경대승 끝. 자, 다음으로 이제 이의민을 볼게요. 무신 집권자 중에 가장 그 개망난이가 바로 이의민입니다. 완전 생양아치입니다. 아까 우리 최초로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의방과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일으키고 왕의종을 거제도로 귀양보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의방 집권기 때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어. 그때 그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거제에 있던 왕을 계릉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계림이 어디야? 경주죠. 그러니까 그러자 이의방이 이의민을 경주로 보냅니다. 이의민이 그때 경주 계림에 있던 고려 왕인 의종의 허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 공으로 대장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의민이. 그러고 나서 이의민도 언제 권력을 잡을까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와중에 경대승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의민이 이제 중앙에 등장하고 정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시험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야. 아빠는 소금장수고 엄마는 노비였어. 근데 이때는 동물의 왕국이지. 천민 출신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의민은 생양아치 아주 이의민은 그냥 완전 그 거구에다가 조폭 지금 막 조폭들 같은 아무 집에 들어가고 막 외간 여자를 막 겁탈하고 막 닥치는 대로 막 다 뺏어버리고 막 그런 놈이에요. 이의민 때도 당연히 난이 일어났어요. 난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의민 때 일어난 난은 김삼이 효심의 난이야. 사료에 김삼이 효심 이런 글자가 다 나와줍니다. 사료 파악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김삼이 효심의 난은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무신집권기 난들은 농민들이 많이 일으켜요. 왜? 무신들이 정권 잡았는데 잘 하겠어요? 잘 못하지. 중앙체제가 이제 무너지니까 닥치는 대로 수탈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무신들 그 개개인들도 개인적으로 막 뺏어가. 그러니까 못 살겠다 소리가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김삼이 호시의 난도 기본적으로는 그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일어난 농민운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농민운동이자 신라 부흥운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신라 부흥운동이니까 어디서 일어났어? 경주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산, 청도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의민 때 김삼이 효심의 난 기억 하면 돼요. 그리고 이의민도 당연히 최고 권력기구는 중방이었다. 자, 이의민 끝. 자, 이제 최충원과 최우만 남았습니다. 자, 무신정권 외울 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먼저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최충원과 최우는 최씨정권으로 해서 따로 외우면 좀 더 수월하겠죠. 최충원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의민 시절에 이의민 아들이 최충원 그 동생네 집에서 키우던 비둘기를 말도 없이 가져갑니다.
최충원 동생이 형한테 이러죠. 최충수예요, 최충수. 이음인 아들이. 형, 이음인 아들이 내 비둘기 훔쳐갔어. 그랬더니, 그래? 야, 가서 비둘기도 가져오고 권력도 가져오자. 자, 이렇게 해서 엎어버리는 겁니다. 엎어버려요. 그리고 60년 동안 최씨 정권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죠. 동물의 왕국이니까. 자, 최씨 정권은 따로 외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뭔가 많이 달라졌거든. 제가 계속해서 중방을 언급했었죠, 중방. 근데 이제 최충원 때 최고 권력기구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한능금은 선택지로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부상하였다. 또는 최씨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로 활용되었다. 이런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교정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정도감을 만들고 최충원은 그 기구에서 이제 짱을 먹었겠지? 그 짱 이름이 교정별감이에요. 자기가 교정별감이 된 거야. 교정별감이 돼서 국정 전반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정도감은 당연히 중요하겠지. 자, 최충원 교정도감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어. 이런 거 너무 많아. 최충원의 시무 10조, 최승무의 시무 28조, 최충원의 봉사 10조. 또 막 다 최씨야. 최씨라서 더 헷갈려. 근데 한능검에서는 최승무의 시무 28조만 내용을 알면 되고 나머지 뭐 최충원의 시무 10조나 최충원의 이 방금 이 봉사 10조는 그냥 그렇게 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선택지에도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왕에게 올렸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리고 봉사 10조 사료에도 뭐 최충원이 왕에게 봉사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봉사라는 이런 또 키워드가 나와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료에 봉사를 올렸다 나오면 이거 최충원식이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최충원의 봉사 10조 기억하면 되고요. 다음은 도방. 아까 경대승 때 도방이 나왔었죠. 경대승이 죽고 나서 없어졌는데 최충원 때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랬지? 도방? 특수 무사들 호위 집단이라고 했죠. 최충원은 이제 암살에 대비한 거야. 최충원 도방 부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충원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최충원 때 일어난 난이죠. 난 정말 유명한 난 바로 만적의 난이 최충원 시기에 일어납니다. 만적의 난 저 유명한 말이 뭐지?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뭐 이거죠. 만적이 원래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산업이 노비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어디에서 일으켜? 개경에서 일으켰지. 고려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최충원이 최고 권력자인데 개경 말고 뭐 다른 데 살았을까? 그래서 개성 그 지역 문제 나오면 고려 유적지도 나오고 뭐 왕건 무덤, 공민왕 무덤 이런 거 나와준다고. 그리고 뭐 만적의 난이 개성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뭐 알면 됩니다. 개경에서 일어났다 알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만적의 난, 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이게 뭔 말이지? 뭐 태어날 때부터 왕이야? 뭐 뒤집어 엎고 왕 되면 노비도 평민도 모두 왕이 될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선택지로는 이렇게 뭐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래? 그럼 사료 보고 만적의 난인 거 파악하면 이거 최충원 문제구나. 사료에 만적의 난이 나오면 이거 최충원 시기 문제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최충원 때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최충원 끝. 자, 다음으로 이제 무신집권기의 마지막 최우만 보면 됩니다. 최우. 마지막 집권자. 마지막은 아니야. 뭐 뒤에 임유무 하여튼 뭐 누구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도 돼. 자, 하여튼 자, 최우 봅시다.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와. 이 어쩐 일이지? 무신집권기가? 오랜만에 암살을 안 하고 아빠가 죽으니까 아들이 권력을 이어받았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정상적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자, 왕 따로 있어요, 지금. 왕은 있는데 지금 이 무신들이 비정상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신 집권 중에서 그나마 약간 정상적으로 권력이 이동했다는 거지. 이 최씨 정권이 옳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최후 때도 교정도감하고 도방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오히려 막 도방은 더 커졌어. 아무튼 두 기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자, 이제 특이한 건 뭐냐? 최후 정권 때는 정방과 서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정방은 최후가 자기 집에다 만든 인사혁신처야. 자기 집에 정방이라는 부서를 만들고 인사권을 장악한 겁니다. 특이하죠. 자기 집에다가 막 만들었어. 그 다음에 최후 정권 때는 서방이라는 게 있어요. 서방. 김서방, 이거 한서방 이거 아니에요. 자, 서방은 이게 무신들끼리만 쿵짝쿵짝 하니까 뭔가 참 무식해 보이고 막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문신들을 좀 활용해보자. 그래서 서방을 설치하고 문신들을 거기다 기용을 해서 고문 역할, 뭔가 뭐 일을 할 때 문신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하는 거야. 고문 역할을 하는 거, 자문, 고문 역할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서방이에요. 문신을 활용한 거예요. 서방. 정방, 서방은 뭐 이거는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 딱 최후 정권, 무신집권기에만 나오는 말이라서 외우기 편할 겁니다. 정방, 서방이 뭐 어디서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방은 최후 집에 만든 인사기구고 서방은 문신들이 고문 역할을 했던 기구다. 최후 정권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 정권 때 야별초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뭔가 좀 닮았죠. 삼별초랑 많이 닮았죠. 야별초. 처음이 야별초였어. 이 당시에 밤에 도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도둑 잡는 군대로 야별초라는 걸 만들었어. 근데 도둑이 막 증가하니까 야별초도 좀 더 커지고 좀 더 세분화가 됐어요. 그래서 야별초가 좌별초와 우별초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최후 정권 때 몽골이 찌뻑찌뻑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신의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이 신의군이 합쳐져서 삼별초라고 하는 그런 사병 조직이 최후 정권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최충원 때 사병 조직 도방이 있었죠. 그리고 최후 때 삼별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뭐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조직인 도방과 삼별초가 있었다. 뭐 이런 선택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도방과 삼별초는 최씨 정권이다. 기억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후 정권 때 몽골 원나라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자,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일단 최후 정권 하는 중이니까 자, 쭉 가죠. 자, 몽골의 2차 침입 때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도망을 갑니다. 뭐야? 그 우리 천도라고 표현하죠. 그 최후 정권에 그래서 강화천도가 키워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강화도로 천도해서 거기서 대장도감을 만들어가지고 팔만대장경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뭐 향약 구국방이라는 의서도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신집권기의 마지막 그 몽골 침입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무신집권기 다음이 원간섭기라는 걸 외웠잖아. 결국 몽골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내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이제 뭐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화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몽골이 총 6차례 침입을 합니다. 침입 과정을 차례차례 간단하게 보기로 할게요. 자, 1차 침입. 몽골에서 살리타가 쳐들어옵니다. 살리타. 이때는 그 귀주성 전투에서 박서라는 그 장군이 박서의 귀주성 전투가 승리를 하고, 근데 이제 승리를 하지만, 박서의 귀주성 전투 승리를 하지만 뭐 다른 여러 곳에서는 져요. 결국에 천하제일 몽골군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경이 포위가 되고 강화가 성립이 됩니다. 처음 1차 침입 때. 그래서 몽골군이 고려에 다루가치를 파견을 합니다. 다루가치. 총 72명의 다루가치가 파견되는데 이 다루가치 72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차 침입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살리타가 또 쳐들어와. 이때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강화도, 얘들 몽고 애들이 말 타고 잘 달리는데 해전에는 약해. 그래서 일단 바다로 둘러싸인 강화도로 일단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침입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승려 김윤후와 처인성. 처인성은 지금 용인입니다. 용인. 경기도 용인. 그 처인성의 부곡, 아까 향소 부곡 했었죠. 김윤후와 처인성의 부곡민들이 열심히 싸워요. 몽고에 맞서서. 그리고 그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 그 예전에 현종 때 만들어졌던 우리 그 초조 대장경이 소실이 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돼요. 2차 침입. 다음 3차 침입은 이제 제대로 쳐들어왔어. 1, 2차처럼 몽골이 막 찔끔찔끔 한 게 아니야. 막 3차 침입 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러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징기스칸이 몽골을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대장도감 아까 설치했다고 했죠. 강화도에 이제 대장도감을 설치합니다. 대장도감 부처님의 힘을 빌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장도감 설치해서 8만 대장경을 이제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3차 침입 때 우리가 그 고대사 때 배웠던 황룡사 구충목탑이 바로 이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침입은 볼 게 없어요. 왔다가 바로 철수합니다. 그래서 4차 침입 없고, 그다음 5차 침입. 5차 침입 때는 이때 아까 그 2차 침입 때 활약했던 승려 김윤우가 이 당시 충주성 그 방어 별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몽골이 이제 충주성을 하는데 포위해서 이제 공격하지만 승려 김윤우가 잘 막아냅니다. 그래서 김윤호가 했던 말이 있죠. 귀천을 불문하고 나와 함께 성을 방어하기 위해 싸운다면 모두 관작을 내려줄 것이다. 뭐 이런 걸 합니다. 아무튼 승려 김윤호가 잘 막아내게 되고요. 다음 6차 침입 때는 이제 또 더 길어졌어. 이제 6년 동안 싸웁니다. 6년 동안 싸우고 이때 이제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지게 됩니다. 결국 지게 되고 몽고와의 강화가 성립되고, 그러고 나서 개경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야지. 개경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개경 환도라고 하죠. 그걸 환도. 근데 개경으로 환도해야 돼. 근데 우리 최씨 정권 무너지기 싫은 거야. 최씨 정권 무너지기 싫어. 나 진짜 가기 싫어. 그래서 삼별초가 그 끝까지 개경 환도를 이제 반대하면서 대몽 항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삼별초의 항쟁이 몽골에 대항해서 끝까지 항쟁했다고 봐도 되고, 다르게 보면 이제 무신 정권이 끝까지 이제 바지가랑이 붙잡고 이제 마지막 끈을 뭐 놓지 않았다. 뭐 무신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뭐 삼별초의 항쟁을. 삼별초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도 돼요. 아무튼 근데 삼별초 항쟁도 배우죠. 우리 교과서에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끝까지 항전했다. 그래서 강화도, 진도에서 배중선을 중심으로 항쟁을 했고, 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버텼지만 개경으로, 이미 조정은 개경으로 환도된 뒤야 이미 원나라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원나라한테 진압됐다고 하지 않고 고려와 몽골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신집권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됐죠. 다음 시간에 원간섭기, 그리고 또 원간섭기의 친원파들, 검문세족기라고도 하죠. 자, 원간섭기와 검문세족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